구독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찬장 속에 든 식재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그 미역국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갉아먹고 몸속에 돌덩이 같은 결석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음식이 사실은 독이 되고 있었다는 이 잔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니 제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해서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67살의 이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님은 평소 건강만큼은 동네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거르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제철 나물과 해조류를 식탁에서 빼놓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기운이 없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화는 안 되고 속은 늘 더부룩하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연세에 비하면 건강하신 편입니다라는 말뿐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우고 계셨지요. 그러던 중 저와 인연이 닿아 식단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정숙님의 주방을 살펴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성스럽게 끓여두신 미역국 속에 든 어떤 식재료를 모두 걷어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숙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빼라고 하세요? 라며 의아해하셨지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대로 식단에서 이것 하나만 빼고 조리법을 살짝 바꾸었을 뿐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이정숙님은 무거웠던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럽게 하던 다리 경련이 씻은 듯이 나았고 고질적인 소화 불량까지 해결되어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닐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정숙님이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식재료를 피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문 연구가 강민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몸에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건강을 해치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소리 없이 건강을 갉아먹던 진짜 범인을 정확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의 영양분을 200% 흡수하여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혈액이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쓰고 고생하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뼈가 단단해지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평생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특급 비결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건강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몸을 살리는 미역의 진짜 얼굴과 절대같이 먹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음식들의 궁합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건강한 식탁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 음식을 만지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살림의 고수분들이 참 많습니다. 65살의 김영희 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지요. 김영희 님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정성껏 국을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유독 좋아하던 메뉴가 바로 미역국이었습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니 영희 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온하던 영희님의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식사를 마칠 때마다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배에 가스가 가득 찬 것 같아라며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졌나 싶어 매실 정도 타주고 소화제도 챙겨주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밤마다 헛구역질을 하고 배가 빵빵하게 부어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김영희님 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복부 팽만감 때문에 좋아하는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늘 아랫배가 묵직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시경 검사도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염증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깨끗한데 왜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걸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김영희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평소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시는지 아주 상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영희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지요. 전문가님, 저는 국물 맛 하나는 끝내주게 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국물이 시원하라고 대파를 아주 듬뿍 썰어 넣거든요. 하얀 부분부터 초록 잎까지 아낌없이 넣어야 국물 맛이 깊어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김영희님 식탁 위의 범인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영희님 가족의 속을 뒤집어 놓고 소중한 영양분을 몽땅 훔쳐가던 주범은 바로 미역국에 듬뿍 넣었던 그 대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국물 요리에 감초처럼 넣는 대파가 미역과 만나는 순간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궁합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영희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왜 미역과 파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미역을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점액질 성분이 느껴지시지요? 이것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의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물질이지요. 그런데 대파에는 강한 유황 성분과 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미역과 만나는 순간 그 귀한 알긴산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역 특유의 깊은 풍미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미역의 향을 파의 강한 향이 덮어버리니 미역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슘 흡수 문제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아니겠습니까? 미역은 칼슘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파 속에 든 인성분은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미역과 파를 함께 끓이면 파의 인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만나 인상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미역 속의 칼슘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인상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기존에 있던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미역국이 대파 때문에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역의 미끈거리는 성분이 파의 유황 성분과 만나 위벽을 자극하면서 김영희님 부부처럼 심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영희님께 당장 미역국에서 파를 완전히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마늘만 조금 넣고 약한 불에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서 국물을 내보라고 조언해 드렸지요. 그로부터 딱 열흘이 지났을 때 김영희님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기적 같아요. 남편 배가 쏙 들어갔고 저도 이제는 속이 너무 편안해서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동안 파가 범인인 줄도 모르고 몸에 좋으라고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 참 미안한 일이죠. 라며 웃으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넣은 파 한 줌이 여러분의 건강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미역국을 끓일 때는 파를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병장수를 꿈꾸며 식단을 관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마디가 쑤시고 조금만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미역은 시니어분들에게 그야말로 바다에서 온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8살 박명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자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며 뼈 건강이 걱정되어 매일같이 미역을 밥상에 올리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골밀도 수치는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미역도 훨씬 많이 먹고 뼈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는데 왜 제 뼈는 자꾸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걸까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박명자님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역을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나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미역을 불리고 씻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명자님은 미역의 짠기를 완전히 빼고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른 미역을 물에 담가 무려 3시간 넘게 불려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린 미역을 양손으로 박박 문질러가며 대여섯 번씩 헹궈내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미역의 영양분을 통째로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미역의 핵심 성분인 알긴산과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은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모두 녹아 빠져나갑니다. 미역을 너무 오래 불리면 미역 특유의 탄력이 사라지고 흐물흐물해지는데 이때 이미 영양소는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역 표면에 미끈거리는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데 박박문질러 씻는 과정에서 이 성분이 모두 제거되어 버립니다. 제가 박명자님께 미역은 찬물에서 딱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불리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두세 번 헹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박명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껍데기만 먹고 있었네요 라며 허탈해 하셨지요. 하지만 박명자님의 식탁에는 더 큰 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국을 끓일 때 습관적으로 넣으셨던 들깨가루와 소금의 과도한 사용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들깨 미역국을 즐겨 드십니다. 들깨 자체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지만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들깨가루에 포함된 성분과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너무 고온에서 오래 끓이게 되면 들깨 속의 지방 성분이 산패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나트륨입니다. 미역 자체에는 이미 바다의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듬뿍 넣고 보글보글 오래 끓이게 되면 과도한 나트륨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짜게 끓인 미역국을 많이 마실수록 우리 몸의 뼈 속에 있는 칼슘은 오히려 소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박명자님이 골밀도 수치가 낮았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짜게 끓인 미역국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명자님께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미역은 짧게 불리고 간은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 육수로 감칠맛을 내어 최소화하며 들깨가루는 불을 끄기 직전에 살짝만 넣어 풍미를 살리라고 말이죠. 또한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여놓고 며칠 동안 계속 데워 드시는 습관도 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을 자꾸 데우면 영양소 파괴는 물론이고 염도가 높아져 뼈 건강에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을 바꾼 지 석 달 후 박명자님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지기만 했던 골밀도 수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님은 이제는 무릎 소리도 덜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드드한 게 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여러분의 정성과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정성이 과하면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몸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면 그것만 고집하며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0살 박철수 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지요. 평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박철수 님은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역이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으뜸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수 님의 식탁은 온통 미역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 점심에는 미역무침, 저녁에는 쌈다시마와 미역 샐러드를 거르지 않고 챙겨 드셨지요. 심지어 간식 대신 마른 미역을 과자처럼 씹어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꾼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박철수님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손발은 아침마다 퉁퉁 붓고 목소리까지 쉰소리가 나며 변하기 시작했지요. 주변 친구들은 박씨, 요즘 어디 아픈가? 얼굴색이 왜 그래? 라며 걱정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박철수님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졌나 싶어 보약까지 지어 드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철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역을 먹으며 혈관 관리를 했는데 왜 갑상선에 병이 생긴 걸까요? 저는 박철수님의 식단을 분석한 뒤 곧바로 원인을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미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의 과잉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요오드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이지만 이것이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박철수님처럼 몇 끼 미역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갑상선 공장에 원료를 너무 많이 쏟아부어 기계가 고장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먹는 문화권이라서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요오드 섭취량이 충분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매일 미역을 산더미처럼 드셨으니 갑상선이 견디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한 것이지요. 박철수님이 겪으신 피로감과 부종은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님께 당장 미역 섭취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대폭 줄이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한 미역을 드실 때는 요오드 배출을 돕는 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곁들이는 요령도 알려드렸지요. 박철수님은 처음에는 좋은 걸 덜 먹으라니 이상하네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식단을 조절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퉁퉁 부었던 얼굴 붓기가 빠지고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갑상선 수치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지요. 여러분, 건강의 기본은 균형입니다. 미역이 아무리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의 특정 장기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닙니다. 특히 평소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미역 섭취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역을 조리할 때 너무 진하게 오래 우려내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철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한 욕심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역은 분명 훌륭한 음식이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드실 때 비로소 진짜 효능을 발휘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밀어넣는 영양소는 결국 노폐물이 되어 우리 몸을 괴롭힐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미역을 즐기되 내 몸이 편안해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살피며 지혜롭게 식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미역의 영양을 극대화해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으로 전달해주는 고마운 짝꿍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 사시는 72살 최옥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옥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빈혈이 심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늘 어지럼증을 달고 사셨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외출도 꺼리게 되고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체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제가 최옥자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은 전문가님, 저는 미역국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먹는데 왜 여전히 어지럽고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옥자님의 식단을 보고 바로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미역의 영양소를 우리 몸에 쏙쏙 흡수시켜줄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식초였습니다. 최옥자님은 깜짝 놀라며 되물으셨지요. 국에 식초를 넣으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국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리법의 변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알칼리성 성분인데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산성 성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미역의 칼슘이 체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식초와 만났을 때 그 끈적임이 적절히 조절되어 장운동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최옥자님께 매일 드시는 국 대신 새콤달콤하게 무친 미역 오이초 무침을 권해드렸습니다. 오이 또한 미역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어 혈액순환에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한 식재료는 바로 두부였습니다. 흔히 미역국에 소고기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시니어분들에게는 두부가 훨씬 더 훌륭한 파트너가 됩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사포닌은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킨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조화가 일어납니다. 요오드가 너무 풍부해서 문제였던 미역과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두부가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옥자님은 제 조언에 따라 소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씹기 힘들어하던 치아 건강에도 좋았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하니 일석이조였지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비장의 무기 하나를 더 보태드렸습니다. 바로 오리알이나 계란입니다. 미역국을 다 끓인 후 계란 하나를 톡 터뜨려 넣어주면 계란의 비타민 D가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무려 5배 이상 끌어올려줍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60살 이상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골다공증 예방약이 없는 셈입니다. 최옥자님은 이 세 가지 조합을 식단에 골고루 활용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두부 미역국을, 점심에는 입맛을 돋우는 미역 오이초 무침을 챙겨 드셨지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최옥자님에게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지독한 어지럼증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늘 창백했던 안색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식탁 위에 짝꿍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효과 없는 찌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역의 영양을 100%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식초와 두부 그리고 계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고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값진 변화가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궁합들은 제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주변에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친구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두부 미역국이나 미역 초무침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로운 식사법을 통해 활력 넘치는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역과 관련된 수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시는 74살 김점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김점수님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 나이 먹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복이지라며 매사에 의욕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무릎 관절은 늘 뻣뻣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동네 노인정 나들이조차 힘겨워하셨지요. 무엇보다 본인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이 김점수님을 자꾸만 방 안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무기력한 눈빛에서 건강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바로 식탁의 혁명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본론에서 다루었던 미역 손질법부터 조리 궁합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김점수님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내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와서 먹는 것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김점수님은 그날 이후 가장 먼저 주방에서 팔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박박 문질러 씻던 오랜 습관을 버리고 가볍게 헹구는 법을 익히셨지요. 고기 대신 두부를 넣고 식초 한 방울의 지혜를 더해 미역 초무침을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지자 김점수님의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신호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평소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서너 번씩 깨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하다는 느낌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신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뻣뻣해서 펴기조차 힘들었던 무릎이 부드러워지면서 김점수님은 다시 마당에 화초를 가꾸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동네 뒷산을 오르는 등산 모임에도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김점수님의 안색은 예전에 그 칙칙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마치 사과처럼 발그레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요즘은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먹는 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몸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니 참 신기한 일이죠.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서 저는 건강한 식습관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단 김점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박명자님과 최옥자님 그리고 박철수님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내 몸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시니어분들은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노년의 활력소입니다. SHUTTERSTOCK 이분들의 변화된 일상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탁 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 내일의 여러분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모레의 여러분을 더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의 지혜로운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김점수님이 다시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게 된 비결은 아주 특별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미역 하나를 먹더라도 그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섭취하려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지혜만큼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을 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배운 미역의 지혜를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적용해 보세요. 활기 넘치는 노후, 약통 대신 지팡이 대신 가벼운 걸음으로 세상을 누비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미역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미역을 바다의 채소라고 부르며 아무런 의심 없이 건강에 좋다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식재료와 만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절한 양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반드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넣었던 파 한 줌이 여러분의 소중한 칼슘을 빼앗고 위장을 괴롭히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미역의 영양을 통째로 버리지 않으려면 손질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거나 박박 문질러 씻는 대신 찬물에 가볍게 불려 미역 본연의 알긴산을 온전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유불급의 지혜입니다. 몸에 좋다고 미역만 고집하며 과하게 드셨던 박철수님의 사례처럼 요오드 과잉 섭취는 여러분의 갑상선 건강에 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미역의 영양을 5배 이상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들을 곁들이십시오. 식초 한 방울의 산미와 두부의 단백질, 그리고 계란의 비타민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뼈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은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대충 찬물에 밥 말아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국이 남으면 아깝다고 몇 번이고 다시 데워 짜게 드시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고마운 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배운 이 지혜로운 조리법으로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파 대신 마늘과 두부를 듬뿍 넣은 맑은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혹은 새콤달콤한 식초 향이 가득한 미역 오이초 무침을 한 접시 준비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힘들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거울 속 내 모습에 생기가 도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강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미역국에 파를 듬뿍 넣고 계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더라고 하며 건네는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알차고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한 미역 요리 비결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변해드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늘 풍성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웃음꽃 피는 활기찬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건강 전문 연구가 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